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오늘은 감독님 위에 올라가서 하시죠. 여기서 안 하시나요? 네, 가보시면 아시겠네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얼른 올라가시죠. 오프닝을 세대에서 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뷰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한강뷰. 한강뷰 한번 감상하고 가실게요. 사장님, 이거 거의 사기인데요? 네, 유람선 떠다니고요, 요트 지나다니고, 이건 뭐 이게 해외가 아닌가. 야, 건축진 정말 아침마다 해외여행이겠네. 안녕하세요, 이 소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한강뷰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거지 선택의 첫째 조건이 쾌적한 삶이 가능하냐일 텐데요. 쾌적한 한강 인근 공원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보시는 것처럼 한강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퇴근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뻥 뚫린 이 한강 야경을 본다면 휴식 그 자체일 텐데요. 반면에 단점도 정말 뚜렷하다고 합니다. 여름철 한낮에는요, 강으로 반사되는 이 직사광선 때문에 정말 통닭구이가 될 정도다 할 정도로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겨울철엔 어떨까요? 강바람 때문에 같은 서울 지역이지만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365일 자동차 매연, 타이어 분진가루, 철길 소음 때문에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단점이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한강뷰 아파트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 한강 조망권이 주는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대는 저희가 창호 교체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까지 도와드리는 현장인데요. 이런 장단점들,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정, 오늘 창호공사 있는 날입니다. 폐기물 반출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공사 과정에 있어서 전달드릴 내용들, 또 재밌는 내용들, 자극적인 내용들 진행 과정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감독님 계속 한강뷰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 현장이 네. 휴양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네. 와, 뷰가 정말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휴가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현장을 공사는 하겠지만 이 뷰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힐링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네. 이 세대 같은 경우 이렇게 조망이 좋은데 네.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시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조망권이 좋은 관계로 가로 사이즈가 4m가 넓은데도 환기구는 최대한 작게, 이 뷰를 최대한 살릴 수 있게끔 배판을 최대한 크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확장 공사 진행을 요번에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행위 허가서를 받고 설비 작업을 마치고 잠시 후에 확장형 이중창 창호를 걸 텐데요. 환기구를 최대한 작게, 뷰 목적으로 통창을 최대한 크게,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시공이 되고 나면 우리 영상으로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안전에 유의해서 우리 전체 구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방 확장을 했습니다. 네, 주방 폐기물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 모습입니다. 이쪽 다용도실, 네, 요렇게 굴곡진 다용도실 바로 앞쪽에 작은 방 있고요. 그리고 안방, 또 안방 앞에 부부 욕실, 그리고 전면에 여기 안방 앞베란다 확장해 놓은 이 거실까지 30평 초반대의 국민평수 아파트 구조 한번 둘러봤고요. 잠시 후에 창호 설치하고 영상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그 블라인드라고 하죠. 외부 창에 여름에 이 한강에 반사되는 이 직사광선 때문에 암막 커튼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 열이 뜨겁다고 합니다. 얘도 열을 받아서 그런지 이미 블라인드 다 사갔어요. 감독 로망 아니에요, 우리? 한강뷰? 저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보고 나서 와, 진짜 왜 이렇게 한강뷰에 사람들이 목을 매는지 알았습니다. 안 보면 모르겠는데 처음에 실측3도 왔는데 이곳 딱 보고 야, 넋이 좀 잠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와, 여기 한강 맞바람, 우리가 항상 가왔던 주방창보다 크죠, 감독님? 네, 큽니다. 네. 네, 굉장히 큰 모습인데 이것도 2층이 넘어요? 한강 강바람하고 여기 창문 열으면 환기는 진짜 끝내주게 잘 되겠어요. 바로 봐봐, 이거 봐. 우리 설치하기 전에 한번 골조 한번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누수가 계속 진행이 됐던 흔적들, 기존에 이제 사춤이라고 하죠. 다 벗겨졌어요, 모래가. 이건 뭐, 야, 그냥 긁어도 일어난다. 긁어도 일어나. 척척하다, 척척해. 요거까지, 그지? 누수 때문에 지금 척척해 있습니다. 이제 골조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무거운 창틀, 또 더군다나
유리 자체도 워낙에 커서 이 무게를 오래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하중이 이 집안이 튼튼해야지 나중에 처진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원래 들어가 있던 사춤들을 완전히 걷어내고 수평 봐서 벽돌 또 고인목을 등을 이용해서 무거운 창틀을 오랜 시간 꺼짐없이 지지할 수 있도록 노출시키는 거, 이것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포슬포슬한 건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모래처럼 쌓여있나요? 샤시 하부에다가 세면을 좀 안 넣고 모래를 집어넣었던 모양이에요. 세면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오래 누수가 장시간 되다 보니까 물이 계속 머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굉장히 약해 있는 사춤들이 다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젖어 있다, 젖어 있어. 와, 차 소음 장난 아니네요. 뭐 앰뷸런스 지나다니고 막 지하철 지나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밑에는 그래도 벽돌을 잘 괴놨네.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 창 자체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집안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버텼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골조 노출해 놓잖아요. 이런 작업들이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발코니 같은 경우는 후에 뭐 누수가 된다고 해도 간단하게 뭐 처리만 하면 된다지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확장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의 목재라든지 마루라든지 이런 단열 부분들이 한번 누수가 진행되게 되면 그런 연쇄적으로 손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확장 공간들은 누수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작업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느 공간 하나 뭐 다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확장 공간은 정말 누수 안 되게끔 작업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누수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샌딩까지 해서 면가리까지 한 후에 프라이머 도포해서 실리콘까지 하면 누수는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야, 뭐가 이렇게 번들번들한다. 이거 뭐야? 방수액을 넣네, 방수액. 그 방수액 넣으면 유리가루처럼 그렇게 번들번들 하잖아.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 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맞죠? 네. 우리 시공하기 위한 뭐 공구들 다양한 게 있죠. 여기 수직 수평 보는 수평대, 레베기라고 하죠. 매트리스 영화에 나오는 그 레이저, 뭐 이런 거 다양한 게 있는데 이거 처음 보셨죠? 예, 이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가시공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걸어놓고 이렇게 이걸로 고정시켜 놓는 이게 이제 일명 뭐 저희 말로 쐐기라고 하는데 이런 대용입니다. 이렇게 창틀을 고정시킬 수 있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공기가 압박이 되면서 이렇게 창틀이 고정이 되는 뭐 여러 가지 부자재를 사용하긴 하지만 새 샤시를 손상이 덜 가게끔 하는 고정시키는 이런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직원분 이거 써가지고 네. 또 이 신문물은 뭔가 했습니다. 이거 저거 같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주사 맞을 때 혈압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 창호 시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진 공구, 정해진 매뉴얼이 있지만 자기 손에 많이 익은 그런 공구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막둥이는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방금 보여드린 혈압을 재는 듯한 저 공구. 이 공구입니다. 창틀을 가시공이라고 해서 고정시켜주는 쐐기라고 하는데 이런 용도도 있고요. 아까 저런 공구들도 있고 일단은 계속적으로 누수가 진행이 돼서 거실 쪽에 맨병 노출되는 과정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가시공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가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고정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확장을 하는 관계로 여기는 통발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단열 도화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안방은 벌써 시공이 다 돼 있습니다. 우레탄 폼 안으로 꼼꼼하게 완벽하게 폼 충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작은 방도 마찬가지 설치하고 빈 공간 우레탄 폼으로 충진을 다 했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 현장마다 도배 마감, 몰딩 마감 제가 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폼을 쏘고 나가면 커팅을 해서 도배사분들이 핸들을 잡아서 도배로 말아붙인다는 거. 이게 이제 도배 마감. 도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창호로 마감이 끝난다고 하면 문선 마감. 네, 그렇게 진행되는 이게 바로 도배 마감. 네, 여기 주방. 네, 터닝 도어 지금 가시공 되어 있고요. 네, 주방 쪽으로 나가면 다용도실 이렇게 굴곡이죠. 구축들 거의 뭐 다용도실 이렇게 굴곡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창이 많은데요. 기존 골조 모양 그대로 해서 우레탄 폼까지 완전히 충진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골조가 좀 좁은 관계로 안으로 많이 튀어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레일이 골조 위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처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공간 어색하지 않게 저희가 이보드 단열 추가 작업 있을 계획입니다. 주방창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평소 주방창 하면 이 정도 조그만 정말 쪽창이라고 하는데요. 환기구가 고정된 반면에 굉장히 넓은 모습입니다. 이것도
한강뷰 아파트를 조성을 할 때 환기까지 고려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맞바람 치는 이 상황에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도배 마감보다 좀 더 들어온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타일 추가 작업이 있기 때문에 약 한 25mm를 안으로 들여놓은 모습입니다. 설치 다 끝났고요. 우리가 설치 전 골조 노출시켜 놓고 단속을 다 해놓고 이렇게 지금 실리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조를 완전하게 미장 처리하듯이 덮어야지만이 나중에 누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골조 노출해 놓은 맨 골조들 우리가 샌딩 작업하고 보시는 것처럼 약간 번들번들하죠. 프라이머 작업을 한 2회 정도 저희가 도포를 하고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으로 완전하게 외부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물매 잡아서 미장 처리하는 작업. 기본적으로 창호란 수직, 수평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겠지만 각 개소들도 마찬가지 시공이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노후된 골조 그리고 또 확장되어 있는 거실 요 부분 누수 안 되게끔 정말 신경 써서 꼼꼼하게 실리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보시면 가운데 픽스가 하나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웬 벽이 하나 생겼어. 뭔가 좀 둔탁한 느낌, 좀 침침한 느낌이 들겠지만 확장한 관계로 중간에 단열 도화가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통바로 벽을 처리를 해줬다는 건. 멋지네. 야, 한강뷰. 오, 비율 끝내주네. 오늘 비율. 보통 비율이 아니네. 와, 대파, 와, 진짜 크다. 오랜만이다, 진짜. 시원하네요. 저거 참 무슨 섬인지 아는 사람? 밤섬. 이게 밤섬이야? 영화에 나오는 그 섬? 네가 봐온 뷰 중에 최고야? 내가 본 비중이 최고야. 한강 철교하고 밤섬하고 저 육산 빌딩. 야, 이게 기가 막히네. 한강이 보인다? 시작이래요. 옛날 그 포부는 안 돼요, 여기. 그림 리모델링은 안 돼. 그러고 있어. 톡톡이 하고 있어. 깜짝이야, 나 아마 그게 안 나와. 현관부터 다용도 안방, 통합 열쇠 고리. 이 신축될 당시에 건축주한테 불출됐던 통합 열쇠. 어릴 때나 봤던 그런 모양인데 네, 맞아요. 이게 아직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네. 이 방키인데, 그쵸? 도나. 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주공 아파트 입주할 때 이렇게. 현관부터 침실 1, 2, 3, 안방까지 다 있어. 네, 요즘 분들이 이런 키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완전히 마무리됐습니다. 입구 방부터 창호 마무리된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중간 창이 있었고요. 이 부분도 구청에 행위 허가서를 받아서 실내 공간 좀 넓게 이용하기 위해서 확장 공사,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형 이중창 걸어줬고요. 안쪽은 조금 어색하게 우리가 가꾸목을 하나 걸어놨는데요. 요거는 우리 목공하는 목공팀에서 수평 보고 단열 작업 추가 계획이 있습니다. 주방창 와이드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0평대 주방창보다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세로는 다소 짧은 느낌이 있지만 양쪽으로 개폐할 수 있게 1대2대1 창 적용을 했고요. 다용도실 나가는 터닝도어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창호 걸어줬습니다. 작은 방 이중창, 여기도 창호 설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안방도 이렇게 내부형 이중창 걸어줬습니다. 주무시는 공간만큼은 이중창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발코니 공간, 가족 간의 프라이버시 또 외부로 노출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는 미스트 처리해줬습니다. 지금 내부 실리콘 작업 중에 있는데요. 안방 앞 베란다 창 걸어줬고요.
네, 이 공간 벽 처리해서 목공 작업 마치고 터닝 도어가 안 쳐질 계획입니다. 기존의 픽스를 이렇게 통바로 벽을 만들어 줬다는 거. 거실과 안방 같은 경우는 환기 목적이 아니라 한강 뷰 조망권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큰 유리가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로가 4천이 넘는데 대판 유리를 최대한 크게 저희가 설계를 해드렸다는 거. 안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분은 환기구창이 너무 작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환기 목적이 아닌 뷰를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환기구창 작게, 대판 유리는 최대한 크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요. 그래도 멋진 뷰를 보면서 오늘 직원들하고 철거부터 시공 마감까지 마음만은 시원하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호 교체, 내부 인테리어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는 현장인데요. 여러분, 이런 공사들 창호 교체까지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건축주분 한해서 샤시 교체 비용, 서울시에서 융자 지원해주는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빌딩 레트로핏 프로젝트 BRP라는 제도인데요. 창호 교체하는 비용 총액을 분할 상환을 하면서 그 금액에 따른 이자 전액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손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초두의 창호 교체 비용 부담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한 해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빨리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한강 뷰가 보이는 이 아파트 정말 뷰 보면서 즐겁게 창호 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현장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뷰가 너무 상이 같아가지고 네. 저는 올해 그냥 여기 휴가 갔다 오는 걸 쓰겠습니다. 네, 연이어지는 저희가 일정이 있어서 사실 저뿐이 아니고 저희 전 직원들 올해는 휴가를 다 반납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이 멋진 뷰를 보면서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무슨 액자 같으네.